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라도 좋고요. 어떤 것든 좋습니다. 우리 작가님께 한번 질문 해주실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는 잘 안 들죠, 보통.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예, 들었습니다. 저 마지막에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딤섬 북해 가실 생각이 꼭 있으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낭독한 부분에 있었는데요. 이 소설은 팩트가 아닙니다. 허구입니다. 예, 저는 대만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예, 이 안에 물론 팩트가 있어요. 네. 예, 이 소설의 배경이 됐던 사건은 소설 읽으면서 다 눈치채셨겠지만, 예, 87년 6월 항쟁이고요. 예, 이한열이 저하고 학교 동기입니다. 예. 이문열 작가? 아니요, 이한열 열사가 예. 예, 저하고 동기이고요. 이문열이라고 하는 줄 알아. 제가 무슨 알람을 잘못 맞춰놨나 봐요. 네네. 아, 그래요. 영화도 생각났었고, 이 사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동문이었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그 걸개 그림에 있는 뒤에서 부축했던 학우가 예, 역시 86학번의 이종창이고요. 예, 그 홈커밍데이 이야기는 팩트예요. 그렇군요. 네, 이 안에 예. 그 팩트와 허구가 뒤섞여 있습니다. 역시 소설은 정말 우리의 일상이기도 하지만 또 허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딤섬 북해 저도 근데 궁금하긴 했었어요. 이게 진짜 나의 일이었다면 사실 저희는 내 일이었으면 좋겠다, 작가님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대만에서 나를 생각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얼마나 네.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진짜 실제로 이게 실제 일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딤섬 북 이걸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딤섬 북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가보고 싶은 마음과 예. 가보면 또 그 뒷일은 또 어떻게 감당을 하나 뭐 이런 마음이 네. 예, 여기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민하게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고민을 왜 하는 걸까요, 제가? 아니 그래서 그 26페이지에도 26페이지가 아니군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만남을 한번 갖기를 원했었지만 만나고 나면 그 어느 정도의 그 시시함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 최근에 SNS가 활성화되고 인터넷으로 연결이 아주 섬세하게 연결이 되는 시대가 되면서 뭐 동창들이 자주 모인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실망스러운 일들도 주변에서 또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새롭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인연을 다시 잇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주 조심스럽기도 하고 맞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참 허망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이 소설에도 그런 생각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약간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글에 나온 대로 88년도에 타이완 용캉지에서 유학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작가가 가보지 않은 사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쓰신 것 같아서 그 리얼리티에 상당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당시에 중국 문화대학교 예술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중국 학생들과 한국 여학생들 간의 러브스토리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창들과도 아직 한 150명 정도가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한국에서 전시도 하고 저희가 가서 전시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눈빛으로만 주고받았던 그 당시에 그 친구가 다시 나를 와서 만났을 때 그 오묘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헤어졌지만 오래간만에 봤을 때 그 사람은 내 눈앞에서 비록 60이 다 돼갔지만 이제는 20대의 그때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서로가 인간관계가 이해관계로 되지 않지만 해외에 있는 동창끼리의 만남은 더 애절하고 그리고 그리움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좋은 관계가 될지 나쁜 관계가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한국에 오면 정말 열정적으로 안내해주고 한국을 많이 알리고 또 제가 그 당시 타이완에서 유학했을 때 받은 도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작가님이 쓰신 이 글들이 저한테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네, 제가 감사합니다. 거의 실제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시겠네요. 그러게요. 예. 네. 원래 그 뭐 사랑에 대해서도 안 해본 사람이 더 잘 글을 쓰는 것처럼 네, 우리 작가님 안 가보셨지만 리얼리티를 굉장히 살려주셔서 네,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주경과 완의 온도차가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경은 잘 몰랐던 거죠. 예, 그러니까요. 주경이 좀 둔한 거고 완은 용기가 없었던 거죠. 아, 안타까운 네. 사랑이에요. 또 질문. 엇갈린 예. 사람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먼저 중간에 이 그 학생들이 함께했던 그 시기에는 아직 대학생이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지역 학사에 살면서 그 지역 학사의 같은 학교 학생이 그 추모하는 동안에 사고를 당해서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같은 학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나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저한테 좀 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고요. 그래서 24페이지에 그 집에 가자라는 말 이게 저한테는 꽤 아직 집에 가지 못한 어떤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추모를 함께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저는 처음 그 12페이지의 그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단순한 문장이었으나 그 내용은 너무 많은 것을 건드렸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마지막에 1번이지만 완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마지막엔 그 통째를 되게 따뜻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신 점도 있지만 이 안에 짧은 문장이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것들이지만 모든 그 독자들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또 관계자라고 해야 될까요? 지인께서 이 일을 겪으셨던 그 추모의 현장에 있으셨고요. 정말 이 독자마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또 다를 수 있고 문장들이 와닿는 게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집에 가자. 저도 아까 그 부분 읽었을 때 눈물이 났었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목은 그 주경이 했던 행동이 바로 제가 했던 행동이고요. 저를 손을 잡고 집에 가자 한 친구는 물론 없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두려웠던 시간이었고, 예, 지금도 생생하고요. 예,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했잖아요. 예, 얼마 전에 그 남영동 대봉분실이 민주인권센터로 지금 탈바꿈해서 오픈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픈할 때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 산문집을 하나 출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아무 자격도 없지만 어떻게 저한테까지 청탁이 와서 산문을 청탁을 받았어요. 민주인권센터가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글감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미루었던 그 이한열 기념관에 그 관장님이 공교롭게도 저하고 이름이 같으세요. 예, 연세대학교 8호학번이신데 이름이 같아요. 근데 거기를 제가 한 번도 못 가봤고 가고 싶지 않았고 피하고 싶었고 그런데 그 글의 청탁을 받고 피하면 안 되겠다 드디어. 그리고 감히 볼 생각을 못했던 영화 1987도 그때 다시 하루 만에 다 못 보고 조금씩 다시 보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다시 챙겨보면서 그 이한열
기념관에 갔다 오는 것을 글감으로 해서 글을 써서 뭐 책이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는데 그때의 상황이 저는 운동권이 아니었어요. 운동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운동을 하지 않았던 혹은 못했던 사람들에게 더 의미가 잊혀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이 작품도 썼고 그 산문도 썼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렇게 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고 관련된 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이제 나이를 밝히게 된다면 저는 이때가 7살 때였거든요. 87년도라면 이게 정말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에 대한 그냥 슬픔과 어떤 동경과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과 그 책과 또 우리 주인공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무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제목을 여행 시절이라고 붙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소설은요, 요새 공동소설집 많이들 내는데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도 이제 제 소설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여행 시절이라고 책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때가 그 팬데믹 시작되고 얼마 안 된 때여서 2021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못 가니까 아시아 각국을 테마로 해서 여행과 관련된 소설을 써보자 이렇게 돼서 쓰게 된 소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구상을 할 때 사실은 러브 스토리를 쓰겠다. 사랑 이야기를 모든 소설가들이 연애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해요. 예, 그게 어떤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러브 스토리를 써보겠다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쓰고 나니 이걸 사랑이라고 불러도 될까? 이건 사랑이 아닐까? 뭐 그런 의문이 조금 남기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소설을 쓰다 보면 이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만 떼서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주변의 현실과 언제나 맞물려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뭐 생각을 더 절감을 하면서 제가 쓰게 됐고요. 이 책에는 여기는 지금 없는데 그거를 제가 오늘 와가지고 이거를 원고를 드릴 걸 그랬다 하고 좀 후회를 했는데 이 뒤에 작가 노트가 조금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작가 노트에 이게 왜 여행 시절인지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짧게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단과 이별과 폭압과 절망 속에서도 끌어올랐던 열망은 나의 조국과 완의 조국 어디에나 존재했으며 열망마저 두려워한 비겁도 존재했음을 우리는 안다. 그때의 청춘들은 이제 라떼를 부르짖는 꼰대가 되어 열망과 비겁 위에 각자의 회한을 덧칠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춘야연 도리원서에서 부천지자 만물지 영역 광음자 백대지 과객이라 노래한 이가 200이었던가. 작품을 쓰는 동안 매일 천변을 걸었다. 얼음장 밑으로 흐르던 물소리를 들었고 어느 날 보송해진 버들강아지를 발견했다. 봄물을 길어올린 가지 끝에서 꽃이 망울을 맺어 터뜨리는 환희를 목격했다. 과연 천지는 여관이고 광음은 나그네라는 노래가 여실히 감각되는 산책이었다. 그러나 나그네는 여관에서의 기억을 간직할 테지, 혹은 모조리 잊을 수도 있을 테지.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찰나에 몰두할 테고, 몸과 마음의 길이 꽉 막힌 시절에 완과 나를 더듬어 보는 일은 오래전의 시간과 대만이라는 공간으로 나를 데려갔다. 지겨운 팬데믹의 시절이 흘러가면 어느 날 융캉쟁에서 딤섬을 먹을 날이 올까. 나는 물론 주경이 아니고 완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행길 어디선가 수많은 완들을 발견할 것만 같다. 답이 되셨습니까? 답이 되셨을까요? 예, 여행 시절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 책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내용이 있죠. 예, 이거를 번역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또 번역가는 아닙니다. 아, 이것도 네. 하고 요거는 번역- 하고. 번역과 소설을 겸업하시는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구경을 했을 뿐 저는 또 뭐 외국어 잘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번역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또 훌륭하신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각자의 기억. 그래서 저도 주경과 완의 기억과 그리고 그 온도차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완은 조금 더 생생하게 주경을 기억하는데 주경은 그랬던가 아니었던가 얘가 나를 데리고 갔던가 아니었던가 아 이렇게 다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는 것도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꼭 이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예 작가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여쭤보셔도 좋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소리가 예, 안 들려요. 소설을 알게 돼서 기쁘고요. 그 잠깐 정보를 알고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대구가 고향이시고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 저도 이제 고향은 전 부산인데 부산을 떠나서 오래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그 고향을 떠나와서 외지에서 산다는 것이 결국 여기서도 말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집에 가자라는 집이라는 의미 그다음에 여행이라는 것이 결국 나를 떠나서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결국 나잖아요. 나를 떠났을 때 나의 참모습을 또 발견하고 나의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힘을 주는 것 그런 의미가 그런 기억의 재구성이라든지 같은 생각인데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시선에서 나의 어떤 삶을 또 볼 때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완이 어떤 럭비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신선한 운동이 여기 나오는데 그런 어떤 운동선수인 인물하고 여기서 보면 나라는 인물, 주경이라는 인물은 번역을 하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문과적인 어떤 그리고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인물인데 오늘 그 팬데믹을 또 배경으로 하면서 마스크 얘기 나오면서도 운동을 하면서 그런 밸런스를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뭔가를 조금 더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을 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거와 겹쳐지면서 또 그 대만이라는 또 공간도 그렇고 어떤 집이라는 근원적인 곳이 있고 나의 어떤 모습이 있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을 어떤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기숙사라든지 또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면서 그런 네 마이크가 네. 작가님 결국은 저희가 아직 뭐 팬데믹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처음처럼 어떤 그런 공포라든지 그런 알지 못했을 때 어떤 두려움과 단절, 고립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벗어난 또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알지 못한 또 새로운 상황들이 또 닥쳤을 때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고 그게 대처하면서 살아나갈까 했을 때 불안해지기도 하고 뭔가 막막해지기도 하지만 여기 나오는 완이나 주경처럼 어떻게 보면 결국은 삶은 계속돼야 되는 거니까 어떤 그런 동기부여랄까 삶의 어떤 용기와 위안 같은 것을 저희한테 주고자 이렇게 의도하신 것들이 자전적 요소와 함께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의 어떤 실제 모습하고 그다음 내가 소설 속의 그런 인물들이 투사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이 집과 평론하시는 분 예, 같아요. 집과 마스크 하나만으로 2분 스피치를 하셨어요. 그 모든 소설은 작가의 자전적인 요소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예, 저는 평소에 제가 살았던 이야기, 제가 처한 환경 이런 거 별로 많이 안 쓴다고 생각했는데 써놓고 나서 보면 또 아닌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에 가자라는 게 사실 객지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참 울컥하는 말이거든요. 집이라는 게 여기서도 그 완이 집에 가자라고 본능적으로 튀어나왔을 텐데 이게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우스가 아니라 어떤 그 마음의 근원적인 그 고향으로 가자는 안식처를 찾아가자는 뭐 그런 뜻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봐주셨고요. 예,
그리고 소설을 쓰다 보면 제가 기계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인물들이 만들어가고 그 이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의도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절로 맞물려 들어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것까지 지금 다 잘 봐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페이지에서도 그 소설의 내용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그 대목은 소설적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 소설에는 사실을 넘는 진실이라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즘은 특히 뭐 더 현실이 더 드라마를 능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현실이 더 드라마보다 더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더 드라마틱하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네, 또 뭐 다른 우리 관장님께서 아까 그 200의 춘하연 도리원서 그 첫 문장 아니에요? 네, 그 춘하연 도리원서는 200인지 충들어 놓으면서 인생은 황화가 저기서 흘러가서 다시 안 돌아오듯이 하니까 뭐 어느 뭐로 보면 그 동양판 카르페 디엠이거든요. 네, 굳이 요거를 인용하신 거가 인생 무상하고 과거의 회상을 보니까 그렇게 엮으시는 건가?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예, 그 우리가 현재에 충실해야 하는 거는 맞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그렇지. 우주에서 먼지 하나도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인생은 흘러가면 그만인데 그런 것이 참 허망하다는 생각,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딱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태백 그런 글 보면 이태백도 그 자연을 노래한 것 같아도 어느 그런 시에서는 그 무아하, 유무상통 이런 노장적인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추억이라는 것도 우리 80년 이상 살아보니까 과거의 일에 순서가 없어. 70년 전 일하고 열흘 전에 일이 적스타포지션이 생길 때가 많거든. 그걸 다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를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거의 우리 작가님의 마음을 이렇게 독자들이 잘 읽어내면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죠. 예, 제가 의도했던 것도 다 잘 봐주시고, 네. 예, 제가 미처 의도하지 못했지만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쏙쏙 뽑아서 그러니까요. 말씀해주시면 네. 진짜 소설 쓴 보람을 제가 느끼게 돼요. 우리 소설가에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하나의 문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는 저기 도서관에서 근무하잖아요. 도서관학과 졸업했는데 아까 그 이한열 열사 뒤에서 붙잡아줬던 사람이 이종창 그분이 그 연대 도서관학과 도서관학과입니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동정의 업무를 하고 있는 관장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가람 도서관 관장님 하시다가 지금은 뭐 쉬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그 관장님 계시는 도서관에 가서 듣게 됐어요. 이한열 열사 뭐 얘기하면서 그럼 작가님도 그 동기라 그러셨잖아요. 그 이종창 관장님께서 그럼 그분하고 뭐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그런 그 역사적인 그때 우리 항쟁했던 그때 그게 이 여행 시절을 쓰게 된 어떤 계기가 됐는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아니요,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네. 친분이 있었더라면 자유롭게 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더 자유롭지 못했을 거다. 개인적으로 아는 인물에 대해서는 소설을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어렵고요, 조심해야 돼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저는 대부분의 인물이 전부 만들어낸 인물이고요. 이 잠깐의 모티브는 차용하기는 하는데, 제가 아는 현실에서의 어떤 인물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작품 속에 끌어들이는 일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다르게 쓰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끊이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신가요? 좋다 그랬는데 예, 우리 여기 오늘 유일하게 남성분이세요. 네, 제가 안 들었으면 시키려고 그랬어요. 네. 사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감상인데. 나도 남자인데. 맞네. 관장님이시니까. 아니, 노인은 남자 아니래요? 편집해 주세요. 아니 저도 오늘 참 처음 본 소설인데요. 읽다 보니까 그 대학 캠퍼스 시절이 생각이 났고, 사실 고연저 저는 좀 K대에 있어서 이게 되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 그림이 잘 그려져서 좋았고, 또 동교롭게도 저 작가님하고 저도 87년도 한양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막 체류탄 시절 이게 자꾸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목도 여행시지라서 처음에는 여행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여행을 가긴 가더라고요. 가는 거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또 대만도 저도 예전에 이 딤섬 먹으러 간 건 아니고 그 만두집이 유명하거든요. 거기 가봤는데 이 용캉제인가 여기 거기가 실제로 있어요. 거기 있고 거기에서 저기 저희 직장 동료하고 가서 먹은 적이 또 기억나고, 줄 서서 기다려서 번호표 맞고 기다려서 이렇게 소설을 이렇게 저하고 인연이 있는 얘기를 다 썼으니까 너무 막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고요. 역시 중국의 그 대만 또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도 이 소설 읽다 보니까 우리 좋아했던 소녀인가 뭐 여자 우리가 좋아하는 소녀. 그 영화도 생각이 나고. 저 사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또 그 영화를 봤고요. 대만 영화를 또 비정성시도 보고, 228도 좀 보고. 말씀을 제가 잘랐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그 영화도 영감이 생각이 나면서 그 작가도 그런 영화를 같이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뭐 금방 이해하시네요. 하여간 순간적으로 저의 추억을 이 한 시간 동안 저희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오는 그런 좋은 추억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났고, 최근에 제가 본 음악 중에 드보르작 그 신세계 교향곡 2악장을 보면 자기가 뉴욕에 있을 때 결국은 거기에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잉 홈이라는 노래도 나오지만 항상 고향을 떠나 있어서 고향을 그리면서 음악을 작곡했던 것처럼 역시 작가도 역시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느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소설에 이게 진짜 좋은 역할이네요. 오늘 지금 엄청난 여행을 하고 오셨어요. 과거로 갔다가. 그리고 약간 좀 소외감 느끼네요. 고연전부터 시작해서 약간 시대도 살짝 비슷하다고 하시고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누가 S대? 그렇죠. 우리 또 S대 나오셨다고 또 순간 어필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또 옛날로 돌아가 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소설을 오기 전에 급하게 좀 읽으면서 처음에 읽으면서 이거 스토리 라인이 뭐지? 라고 하는 잠깐의 그 헷갈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설 그 내부와 그 다음에 이것을 얘기하는 화장, 이제 오늘 읽으면서 읽고 나서 다시 알게 되기는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 또 한편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표현이 있죠. 24페이지에
하지만 그해 11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길었던 내 나라의 계엄이 해제된 일이 그날과 그날의 주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대만의 어떤 상황, 연결되는 지점들을 퉁치고 지나갔다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이거를 해석을 하기를 여행 시절이 얘기하셨듯이 그 풋풋했던 학생 외국 대만 학생과의 어떤 이 썸을 통해서 한참 지나고 난 3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아련한 느낌과 여행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한 축과 근데 작가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건 어쩌면 그러한 썸을 통해서 회상되어지는 과거의 6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87년 상황이라고 하는 그때의 저항과 이런 모습들 이것이 역사적인 맥락으로 좀 두 나라에 연결되는 젊은이들의 그런 배경들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제 생각이 들면서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문장이 좀 너무 짧게 지나가고 말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여행인데 한편으로는 그 여행 당사자가 그 작가가 쓴 한국에서의 자기 생활, 그러니까 외국인이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지냈던 이 시점과 이 소설을 읽는 독자의 시점은 한국의 상황이 아니라 대만의 어떤 것들로 여행을 가는 이것이 이중적인 여행이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만에 대한 상황은 작가님께서 좀 너무 적게 할애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보나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게 어떤 지면의 제한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의도된 다른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졌어요. 더 많이 작가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셨나 봐요. 네. 정말 독자는 귀신이라고밖에 말을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대만의 역사, 사회적인 상황을 왜 조금밖에 안 쓰고 넘어갔느냐? 그게 많이 들어가면 이제 스토리 라인이 좀 달라지게 되고요. 단편은 응집력이 아주 중요한데 이 응집력이 흐트러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잘 모르던 대만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씩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와 완전히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던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러워지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 대만의 역사, 근대사, 근현대사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중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들이 닮은 것들이 또 있어요. 제주 4.3하고 대만의 2.28 같은 거는 거의 뭐 완전히 닮은 꼴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서는 대만을 이 정도로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이거를 요만큼만 언급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깝다 해서 저 장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집력을 위해서 단편소설의 응집력을 위해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 번 들키셨네요. 그러면 그죠? 근데 약간 아까도 뒤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가 중국을 알아? 너 대만인이잖아. 네가 북한을 알아? 그 부분이 살짝 좀 생각이 나면서 더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을 한 50분 정도 55분 정도의 마무리를 할까 해서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저 되게 궁금한 게 저도 많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네. 그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추억이라는 시의 첫 구절을 마지막으로 들어주시면 네, 시를 읽어주세요. 추억이란 술렁이는 물결 속에 살고 시간 속에 고향을 갖지 않는 것. 그런 것도 해보죠.
인터넷에 다 나와요. 아이고, 저도 길게 하실 줄 알고. 뭐라고 하셨어요? 추억이란 출렁이는 물길 속에 살고 살고. 시간 속에 예. 고향을 갖지 않는 것. 맞는 말이죠. 네네네.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완의 추억을 그렇게 곱게 음, 갖고 계시기를 실제 있었건 있었다면. 없었건 간에 있었을 것 같아. 매력적이시죠? 맞아요. 근데 저도 약간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만약에 진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근데 다시 만나게 되면 그 왕이라는 사람한테 약간 실망을 남겨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억 속에 그냥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생각이 나시면 더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이스하키라든지 그 우리 럭비 얘기를 하면서 약간 어떤 서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근데 그 오로라 상어의 집사들 그 책에서도 약간 좀 약간 힘든 우리 청년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어떤 그런 허물어져가는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는데 약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비주류의 삶을 좀 다루시는 이유가 있는지. 예. 첫 번째는요, 그쪽에 눈이 가고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소설이라는 것이, 이 장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그런데 재벌가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드라마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꼭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든 결핍이 있는 인간 또는 뭐 문제적 인간, 이런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공감하고 나누고 결국은 연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하기도 하고, 문학이 거기에 어떤 그 등불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뭐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쓸 때는요 거의 그냥 본능적으로 써요. 이런저런 계산을 하지 않고요, 제가 그냥 쓰고 싶은 이야기. 네, 저는 주로 인물을 먼저 구상을 하는 편인데, 구상을 한다기보다 어느 날 어떤 인물이 떠오르면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점점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인물이 점점 이제 형체가 구체화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소설이 그냥 생기는 것 같아요. 야, 이 어려운 일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그죠? 그렇군요. 그 결핍 그리고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아까 그 서열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얼핏 봤을 때 사실 뭐 네가 뭐 알아 이런 말도 했지만 제가 그냥 아주 일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연세대 나오시고 작가시고 수상하시고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결핍에 대한 공감을 이렇게 많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문체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힘든 사람들의 그거를 잘 쓰셨더라고요. 예.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여유가 있고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든 뭐 그래서 다 오셨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한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이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속속들이 파헤쳐 보면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야기 하잖아요. 내 이야기 소설로 쓰면 한 질은 나온다. 예, 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저도 뭐 제 이야기 쓰면 한 질을 쓸 수 있지만 재미없어서 안 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저도 진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제 이야기 책으로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 아팠던 시간들을. 네, 혹시 뭐 또 한 말씀 더 해주시고 싶다거나 우리 작가님께 하고 싶은 말씀 네, 우리 질문 안 주신 분들 중에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까요? 네, 시간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고요. 네, 우리 작가님에 대해서 또 새로운 소설도 있으시고, 예. 새로운 소설은요, 예, 제목이 디어마이 송골매라는 소설인데, 송골매 그 배철수 부창모의 그 송골매 맞고요. 제가 너무 갑자기 홍보 모드가 된 것 같은데. 저도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예. 네. 그 소설을 제가 12년 동안 썼습니다. 네, 제가 등단한 게 2018년인데요. 습작을 2011년 가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일 처음 쓰게 된 소설이 송골매 재결합 콘서트라는 소설이었어요.
저는 이미 그때부터 재결합 콘서트를 너무나 고대하면서 예, 제가 대중음악 뭐 락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집에서도 막 락을 시끄럽게 틀어놓고 막 요새는 또 그 레드 제플린을 며칠 내내 듣고 막 어저께 제가 오늘 여기 오려고 파마를 하러 갔는데요. 그 미용실에다가 로버트 플랜트 머리 하고 싶다고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그랬다가 엄청 제지를 당하고 그러면 이렇게 절충해서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왔어요. 네. 아우 좀 더 그랬는데, 펑키하게 해서도 네, 그 소설을 12년 동안 단편을 썼다가 중편으로 고쳤다가 다시 다른 것을 강화해서 다시 단편을 썼다가 경장편을 썼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계속 고쳤다가 막 처박아 놨다가 이건 못 쓰겠어 안 되겠어 이랬다가 계속 고치고 해서 이제 그 책이 오늘 인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날인데 그 기쁨을 저 맨날 집에 혼자 있거든요. 그러면 혼자 기뻐하고 있어요. 혼자. 근데 오늘 여기서 좋은 데서 같이 기쁨을 나눠주실 분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정말 행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또 박수가 나오네요. 12년 동안 쓰셨다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안 그래 보였는데 락 스피릿이 내재되어 있으셨군요. 어떤 소설이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락 스피릿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네, 한번 좀 흥미롭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관장님께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친해진 기분이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소설을 또 함께하니까 우리 조금 더 좀 친해진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또 이 시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작가와의 만남, 또 소설 읽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